네, 고영진 의원입니다. 부동산 그야말로 광풍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뭐 패닉 바잉 이렇게 나올 만큼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네.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뭐 상승 뭐 이런 등으로 불안정한데 뭐 원인이 크게 보면 과도한 투기 수요다, 공급 부족이다. 물론 양쪽이 다 섞이겠지만 주로 어느 쪽입니까? 예, 의원님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어려운 양상으로 번지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저금리도 있고 과잉 유동성도 있고 투기 소유도 있고 심지어는 실소유자들의 어떤 추격 매수까지도 겹치는 것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주택을 사고 팔면서 쭉 투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다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에 좀 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유동성이라든지 생각합니다. 금리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예. 얼마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번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네. 거래 중에 네. 한 다주택. 4분의 1은 다주택자들이 거래했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 비중은 대단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다주택자발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에 이어서 가격이 상승되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추격 매수들이 막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갭 투자도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공급 부족하다는 면보다는 전 투기 수요라고 보고요. 이걸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만 봐도요. 2010년부터 16년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연평균 31,354호인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평균 39,644호로 26% 이상 증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뭐 언론이나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공급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고 꼭 가격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고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은 여러 사례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 대책도 중요하지만 투기 수요를 잡는 게 즉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걸 잡기 위한 대책을 수도 없이 내놨는데 왜 안 잡힙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택이라는 게 이게 사는 곳으로가 아니라 사고 팔면서 너무 기대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과잉 수요 또는 투기적 소유가 너무 그렇습니다. 집중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 자산 중에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합쳐지니까 거의 광풍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 특이한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전세를 끼고 막 일어나는 거고 뭐 기타 여러 심리적 요인들이 있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아파트는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선제적으로 시장 불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방향은 맞았는데 왜 안 됐냐? 대책이 너무 약했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정부가 큰 대책은 2017년부터 한 5번 정도 냈습니다. 언론에서 23, 4번째라고 하지만 큰 골격을 지닌 대책은 한 5번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그러한 대책들의 후속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라든가 이렇게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대책
발표한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같이 큰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상당 부분 주택 가격 안정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효과가 있었던 적도 이어졌는데 그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시 예, 또 본 의원 생각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2018년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나온 뭐 종부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보다도 너무 약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 예,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 오기까지 국회 책임도 있습니다. 12.16 대책을 입법으로 완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안정세로 돌아섰던 그런 시장이 4월 총선 전후에서 종부세법 완화론이 나오고 또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앞두고 또 종부세법 12.16 대책을 기반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수익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번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기 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확신하냐 그런데 좀 아까 좀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의원님, 보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뭐 100% 확신은 제가 한다는 거는 좀 과잉 자신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뒷받침하는 이 세법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3법이 같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번만큼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후속 대책도 하여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이걸 서두르느냐,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뭐 지금 의원님 건 답변도 필요 없이 지금 부동산 현 시장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와 같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을 진단해서 나온 대책인 만큼 그 처방전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돼서 작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저는 혼란이 엄청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이 16 대책도 발표하고 입법화가 안 되면서 6개월을 흘러왔는데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법으로 뒷받침 안 되면서 몇 개월 흘러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도 그렇지만은 더 이상 뭐 부동산 시장을 저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꼭 좀 뒷받침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